자, 우리 이 영상은 이제 특강 10차시가 이제 오디오 문제로 소리가 통으로 좀 날라갔죠. 그래서 이제 정석가부터 그다음 주몽시나 단군시나 그리고 이제 목계장터까지 이렇게 네 작품 우리가 받았던 교재를 토대로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간략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갈래상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갈래는 특징적으로 형식적 특징으로 삼음보나 아니면 자, 후렴구 자, 그리고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요 중에 요 이제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뭐 나라나 임금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는 자, 그런 노래 가사들이 이제 후대에 궁중연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삽입이 되면 그게 송축의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삼음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구절을 세 덩어리로 끊어 읽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자, 후렴구는 이제 각 연이 끝나거나 특정 구절이 끝날 때 동일한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석가라고 하는 제목부터 우리가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여기 나오는 정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큰 의미를 가지는 제목은 아닙니다. 자, 요 정석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징이라고 하는 자, 또는 이제 경쇠라고 하는 이제 돌을 쳐서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들을 말해. 자, 그래서 이런 악기들과 관련된 노래라고 하는 뜻으로 정석가이기 때문에 이 노래의 기본적인 서사인 이별과는 크게 관련성은 없는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핵심 정리는 살짝 뒤로 하고 자, 우리 본문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은 딩하 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요 딩과 돌이라고 하는 게 제목에 나왔던 정과 석 자, 징과 경쇠를 말해요. 자, 근데 그 뒤에 자, 아나 하와 같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혹격 조사를 쓰기 때문에 징과 돌이라고 하는 게 의인화된 대상이거나 아니면 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부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전체 서사에는 크게 중요성은 끼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읽으면 되겠죠. 자, 딩하돌하 당금. 자, 지금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데 자, 요 자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생략된 구절은 자, 임금님이 제 앞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 노래를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를 건데 자, 내 앞에 임금님이 있고 자, 임금님이 있기 때문에 자, 임금님 앞에서 뭘 노래합니까? 자, 선왕성대의 논의와 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 선왕성대라고 하는 게 이제 어진 임금 안에서 태평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 논의와 자, 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임금에게 보내는 나라가 태평 자, 또는 임금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구절 전체 1년 전체가 바로 자, 송축의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각 구절마다 세 덩어리씩 끊어 읽는 삼음보의 형식은 자, 딩하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자, 선왕성대의 논의와죠. 자, 논의와 지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덩어리를 세 번씩 끊어 읽게 됩니다. 이걸 삼음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연은 우리가 이제 뚜렷한 후렴구는 등장하지는 않고요. 자, 이게 후대 삽입된 구절이기 때문에 자, 아래 나오는 모든 연과의 내용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린 삽입구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2연부터 5연까지 이어지는데 자, 실상 이 노래의 메인은 자, 여기 삭삭기 세모레라고 하는 2연부터 자, 그 뒤에 나오는 자, 5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을 거야. 자, 보시나요? 유덕하신 님을 여의와지다. 자,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 자, 여기. 자, 그래서 2, 3, 4, 5연. 자, 이렇게 4개 연 같은 경우는 자, 유덕하신 님을 여해야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요 결과값인 후렴구를 이해를 하려면 자,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 자, 요 앞에 나오는 구절들에 대한 자, 추가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2연부터 5연까지의 구조는 간소하게 간단합니다. 자, 2에서부터 5연은 자, 우리가 불가능한 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설정을 해.
그래서 만약에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자, 그다음 후렴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고 자, 그게 만약에 일어난다면 자, 유덕하신 자, 덕이 있으신 자, 님을 여의와지이다. 자, 우리 여의다라고 하는 말이 이별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덕이 있으신 님과 이별을 이제는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인데 자, 그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 요 상황 자체가 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요걸 역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때로는 반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화자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자는 임과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이제 역설 내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별하고 싶지 않다. 자, 이걸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이별을 거부하는 자,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이런 표현들이 2연에서부터 4연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삭삭기 새모래 별에가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에 구운 밤을 5대를 심습니다. 자, 그 밤이 움이 돋아서 자, 싹이 나면 자, 이 구운 밤에서 싹이 날 리가 없기도 하고 가는 모래에선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움이 돋아 싹이 나면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대. 자, 다음 두 번째 구절은요. 자, 옥으로 연꽃을 자, 이거 연꽃이에요. 자,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자, 그걸 바위 위에 접주를 한대. 자, 바위가 있고 자, 요 위에 이제 연꽃을 이렇게 달아 놓는 거지. 자, 접주를 하고 자, 그 꽃이 삼동 새 묶음이 피면 자, 그때 임이랑 헤어지겠대. 자, 옥으로 만든 연꽃이 바위 위에 붙어서 자, 그 꽃이 새로 새 묶음이 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무쇠. 자, 무쇠로 털릭이라고 해서 융복, 옛날 군복의 일종이래. 요거를 자, 말아, 재단을 한답니다. 자, 그걸로 철사로 이제 그 옷에 주름까지 박는데 자, 그 철사로 만든 옷이 군복이 다 헐게 되면 말 그대로 다 해지게 되면인데 뭐 철로 만든 군복도 해질 수야 있죠. 뭐 이제 해진다기보다는 녹슬고 이제 부서진다라고 본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게 실현이 되려면 적어도 이제 철이니까 이제 1000년 이상의 단위는 필요하겠지. 자, 그게 당장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자,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연의 구절은 무쇠로 큰 소, 자, 또는 황소를 만들어다가 자, 쇠로 된 나무, 자,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자, 놓습니다. 자, 그 소를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쇠로 만든 황소 모형을 두는 건데 자, 그 소가 철로 된 풀, 자, 요걸 다 먹으면 자, 그때서야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연에서 5연까지의 내용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임과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자, 반어 내지 역설적인 상황으로 드러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연의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구절은 조금 익숙하신 구절이에요. 자, 여기. 자, 구슬이 바에 디신달 기니딴 그치리까 지문회를 외우금 여신달 자, 신이딴 그치리까. 자, 요 내용이 우리가 이제 범서고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해서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배운 적이 있죠. 서경별곡의 이제 두 번째 연을 구슬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두 번째 구절인 서경별곡과 유사하다 못해 가사가 아예 똑같습니다. 자, 요 의미가 이제 요렇게 고려가요들은 간혹 가다가 요런 자, 가사가 공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는 당시에 많이 유행하던 구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말고도 이제 이제 정과정이라고 하는 고려가요랑 이제 이번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만전춘 별사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벽이 더시니 이러시니까라고 하는 원망의 구절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몇 고려가요들은 가사를 공유를 하기도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자, 이 일이 일어나면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다시 유견으로 가면은 후렴구도 빠져 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슬 노래처럼 자, 구슬이 우리의 사랑이 바위라고 하는 시련에 떨어진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슬이 깨어져서 이별하게 된들 자, 우리의 끈
자, 이 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녀 간의 인연이었죠. 자, 이 인연은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으로 자, 마무리를 하고 자, 그래서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천년 자, 즈문 해를 외오곰 외롭게 외롭게 살아간들 자, 이별의 상황이 천년이나 이어지더라도요. 자, 마지막에 신 우리 간의 믿음이야 자,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 마지막 요 서리법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별을 하더라도 우리 간의 인연과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니까 자, 2연에서부터 5연까지의 내용과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질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정석가라고 하는 친구의 핵심 포인트는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이제 임과 이별하기를 거부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구슬 노래의 이제 존재와 그리고 1년에 나오는 이제 송축의 내용의 삽입 구절이 있다. 자, 요런 이제 삽입과 원 가사들의 조화가 이제 불일치하는 요걸 이제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자, 후대에 추가된 구절이라서 그렇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제 고려가요의 사문보나 후렴구나 그리고 송축의 내용까지 자, 어느 정도 이제 형식이나 내용은 잘 갖추고 있다. 요런 작품으로 보시는 게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정석가고요. 자, 정석과와 관련된 자, 요 주요 내용들은 제가 1, 2, 3번 자, 요런 항목들에 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인 주몽신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주몽신화가 되겠는데, 요 주몽신화는 항상 단군신화랑의 비교가 좀 필요합니다. 단군신화의 본문까지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단군신화라고 하는 작품과 자, 유사점도 있고, 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신화라고 하는 표현은 신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신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 어떤 이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그다음 위협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이제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의 공통점은 어떤 한 나라를 세운 건국 시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건국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신이 한 그러니까 하늘의 혈통으로 잡는 이유는 자, 그들의 후손인 우리나라의 이제 정당성과 그리고 우리 건국 시조의 신성성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몽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읽으면서 보게 될 이제 이걸 영웅의 일대기라고 하죠. 자, 요 영웅의 일대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고귀한 혈통 그리고 신이한 출생 자, 비정상적인 또는 비범한 능력 그리고 성장 전후에 시련을 겪고 조력자의 도움을 꼭 받아서 그 시련을 극복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임금이 된다든지 나라를 건국한다든지라고 하는 자, 위대한 업적, 위업을 달성을 하는 게 자, 요런 이야기 구조들의 기본이에요. 자, 요거 말고도 주몽신화가 이제 후대 이야기들의 이제 큰 틀을 만들어준 가장 의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이야기의 틀, 그걸 이제 모티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모티프에 대해서도 자,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을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인물 관계도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조금씩 표시를 하면서 볼 건데, 요 본문을 읽을 때는 제가 이제 읊어드리면서 인물 관계도는 말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표시는 그래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부여의 왕 헤부루라고 하는 사람은 산천에 제사를 하고 고년의 돌 아래에서 아들 금와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헤부루와 금화는 자, 서로 이제 부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자 관계인데, 자, 부여의 왕은 정승 아람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 자, 옥황상제입니다. 자, 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습니다. 예전 도읍에는 이제 신작 3년에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원래 다스리던 곳에서 넘어가서 자, 다스리지 않는 곳에 자, 이 천재의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 둘이 이제 부자 관계입니다. 자, 해모수는 하늘과 땅으로 가면서 정사를 돌봤는데, 자, 하백이라고 하는 요 사람 이제 물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자, 요 하백의 세 딸인 유화, 환화, 위화. 자, 요 사람을 보고 왕비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궁전을 지어놓고 세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았는데, 자, 맏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해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고요. 그럼 나머지 둘은 뭐 어떻게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세모수는 용거를 타고 하백의 나라에 이르러 유하의 혼인을 요청을 합니다. 자, 해모수와의 변신술에서 패한 하백은 자, 혼인을 허락하지만 해모수는 유하를 홀로 두고 떠납니다. 자, 이에 하백은 크게 노하여 유하 입을 길게 늘인 후 자, 우발수라고 하는 곳으로 추방을 한대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유배를 보냈다는 소리인데 자, 유하는 금왕에게 발견이 되고 이제 거두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주요 인물은 금화, 자, 그리고 이제 해모수, 유하 요 셋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금화가 지금 유하를 거두어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화왕은 유하가 천재 아들의 비, 그러니까 천재 아들이니까 해모수죠. 해모수의 이제 아내임을 알고 별궁에 뒀는데 자, 그 여자의 품 안에 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을 합니다. 자,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요 당시 사람들은 농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햇빛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자, 요걸 우리는 이제 태양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 태양이 있는 자, 천신을 숭배하는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작 4년 개해년에 주몽을 낳았는데요. 자, 드디어 나왔죠? 근데 주몽은 처음에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울음소리가 이제 매우 크지만 알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자, 알을 하나 낳았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알이 주몽이 되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요런 설화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다라고 해서 난, 생, 설화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자, 주몽은 하늘의 자손이야. 자, 이런 것처럼 이제 하늘의 자손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설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삼대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하늘의 자손이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자, 천손 하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몽이라고 하는 친구 이전에 해모수와 자, 여기 나오는 유화의 결합은 자, 유화는 하백이라고 하는 자, 땅에 있는 물이죠. 자, 물을 관장하는 신의 딸이기 때문에 자, 땅에 있는 인물. 자, 그리고 천재와 해모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천부지모라고 해서 자, 하늘의 아버지가 땅에 어머니가 있는 자, 요런 둘의 결합을 나타낸대요. 자, 그리고 이제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합니다. 요런 이제 기이한 탄생을 해요. 자, 알을 낳았으니까. 자, 그래서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하다라고 하고 자, 사람을 시켜 이 말을 마목에다가 가져다 두었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상스럽지 못하다. 자, 이게 불길하다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마목에다가 버립니다. 자, 근데 말들이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해요. 자, 또한 구름 낀 날에도 알 위에는 언제나 자, 햇빛이 비치죠. 자,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자, 그 알을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합니다. 자, 알이 갈라지고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자,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한대요. 자, 그리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자, 이 활로 파리를 쏘았는데 모두 명중을 했대. 자, 얘네들을 우리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에 자, 어떤 인물의 비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태어나기 전에 자, 뭐 마목에 버렸다, 자, 깊은 산에 버렸다라고 하는 자, 요런 걸 우리는 자, 성장 전 시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럴 때는 항상 누군가 도와줘요. 자, 예를 들어 말들, 자, 그리고 짐승들이 보호했다. 얘네들을 우리는 조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요. 자,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었는데 자, 금왕한테는 아들 7이 있어요. 그래서 주몽과 함께 자라고 자, 사냥을 나갔는데 다른 애들이 이제 몇십 명이 가서 사슴 한 마리를 겨우 잡을 때 사슴 수십 마리를 쌓아놓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들인 대소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왕한테 이 사람은 이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만약 일찍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대요. 자,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자,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해서 그의 뜻을 시험코자 하는데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이제 나는 천재 손자인데 남을 위해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라를 세우고 싶대. 자,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도 이거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자,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자, 말 기른 데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까 빨간 말 하나만 이제 겁도 안 내고 되게 잘 달리는 말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게 좋은 말임을 알아차리고 자, 이게 잘 달리는 말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비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일부러 굶겨요. 자, 혀뿌리에다가 이제 바늘을 찔러 놓으니까 이제 밥을 많이 못 먹죠. 그럼 굶는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말들은 포동포동 살이 잘 찌고 이제 건강해 보이는데 얘만 이제 엄청 말라 삐뚤어지니까 이제 금화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모두 건강해요. 그래서 엄청 기뻐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좋은 말인데 이제 일부러 굶긴 그 말은 필요 없어 보이니까 주몽한테 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몽은 그 일종의 적토마죠. 그걸 얻어서 바늘을 뽑고서 먹을 걸 줍니다. 자, 그리고 주몽은 오이, 마리, 혓보 세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데 자, 자세하게 지금 언급은 안 되지만 이 세 인물도 자, 일종의 건국을 도와주는 이제 조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개사소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나는 천재의 손자여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 이르렀나이다. 자, 혹시 주교, 다리 또는 자, 배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한대. 자, 그러자 누가 도와줍니까? 물고기랑 자라. 자, 얘네들이 다리를 만들어주죠. 자, 요거 우리는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자, 별, 성교라고 해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이야기 틀도 이제 뭐 견우직녀 이야기에서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놔주는 오작교 이야기로 또 이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요. 자,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했는데 자, 어머니가 너의 어미는 이제 염려는 하지 말아라 라고 자, 오곡의 씨앗을 이제 싸서 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곡의 씨앗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이제 농사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씨앗이죠. 자, 이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자, 주몽이 곧 건국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자, 농경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그거 받자마자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와. 그러면서 이제 미친 생각을 합니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목께서 자, 보리 씨앗을 보낸 거다라고 하면서 활을 쏴서 자, 그 비둘기를 잡은 다음에 자,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자, 여기서 원래는 비둘기 죽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이제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주몽의 자, 신이한 능력을 부각하는 대목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은 비둘기도 살리는 능력. 자, 그래서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자,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자, 이게 건국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위협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자, 주요 이야기 구조 중에 하나죠. 자, 요렇게 이제 지금 이번 교과서에 실린 주몽신화의 틀은 요런데 이번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 뒤에 이제 비류국이라고 하는 국왕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자, 그 원래 있던 비류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몰아내고 고구려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해모수와의 변신술에서 패한 하백은 이라고 해서 물론 주몽의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요. 자, 그리고 대소도 여기 보면은 어디죠? 앞에 뭐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인물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몽신화에서는 일종의 자, 투쟁서사라고 해요. 자, 이 친구가 자, 단군 신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단군 신화만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긴 한데 요거는 대략적인 인물 관계도를 조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주몽 신화는 주요 인물들만 보면 천재, 해모수, 그리고 하백과 자, 그 아래 유하,
자, 얘네들이 결합해서 자, 주몽을 낳습니다. 자, 요게 단군 신화로 가게 되면 자, 어떤 구조의 차이가 있냐면 자, 이 천재와 해모수가 이름만 달라요. 자, 요 자리가 이제 환인, 자, 그리고 환웅, 그리고 요 포지션은 등장하지 않고 자, 유화 포지션에 자, 웅녀가 있죠. 그래서 웅녀와 이제 호랑이가 원래는 이제 371이라고 해서 이제 인간이 되고 싶다고 환웅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먹고 너네들이 이제 371 동안 버티면 원래는 100일이에요. 자, 100일 동안 버티면 이제 인간이 되도록 해주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호랑이는 371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갔고 자, 꾸역꾸역 버텨낸 웅녀는 인간 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간 여자가 됐는데 소원이 하나 있죠. 이 웅녀는 또 자식을 낳아서 자손을 번성을 시키고 싶대. 자, 그래서 이제 이 웅녀가 환웅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 그 아래에 단군왕검을 낳습니다. 자, 그럼 인물 관계 도중에 좀 일치하는 건 자, 환인, 환웅, 이제 단군왕검이 이루어지는 이제 3대기 구조. 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결합인 이제 천부지모형 구조.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에요. 자,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요 당시에 웅녀, 자, 여기 곰, 자, 호랑이. 자, 요 둘처럼 이게 실제 곰이랑 호랑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자, 토테미즘이라고 불러요. 자, 이 토테미즘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군 신화에만 존재를 하고 주몽 신화에서는 볼 수 없는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인 구조는 있지만 자, 투쟁이 있냐 없냐, 자, 토테미즘이 존재하냐 아니냐, 자, 이런 부분에서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는 항상 이제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챙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자, 요 주몽 신화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요합니다. 자, 요거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주몽의 이제 고귀한 혈통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시조가 이런 신성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 민족적인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요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할 만한 친구는 관계는 말씀드렸고 요 포인트. 자, 주몽과 단군 신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자, 삼대기, 천소나강, 천부지모, 뭐 건국 시조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건 공통점인데, 자, 주몽은 아래서 태어나지만 단군은 곰이 변한 사람에게서 태어나고요. 토템 신앙은 안 드러나지만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단군 신화에선 드러나고요. 시련과 갈등은 이제 알로 태어나 버려지고 적대자의 투쟁. 자, 이게 투쟁 서사예요. 근데 단군 신화는 누구랑 이제 전투를 벌인다든지 투쟁을 한다는 신화는 거의 그런 이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주몽 신화와 단군 신화의 공통 및 차이점을 꼭 잘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주몽 신화 이제 단군 신화를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작품인 이제 목계장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강 마지막 작품이고요. 목계장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장터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 자, 우리 장터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모이고 자, 그리고 뻗어 나가는 공간인데 자, 이 장터가 지금도 이제 뭐 5일장이니 7일장이니 이런 게 나와 있긴 한데 이 장터가 되게 신기한 공간이에요. 자, 어떤 공간이냐면 자, 이 장터 근처에 살아가는 정착민들이 있고 자, 이 장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장터 저 장터를 떠돌아다니는 이제 유랑민이라고 하죠. 자, 이들이 공존을 하는 공간인데 자, 항상 포인트는 정착민보다는 이제 여기 나오는 유랑민의 포인트가 많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목계장터를 중심으로 자, 여러저러한 곳을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삶의 애환을 보여주는 게 목계장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되게 담백하게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의 화자나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시공간적 배경. 자, 요거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서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고 자, 요것과 관련된 시대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볼까요? 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자, 여기서 먼저 자, 나라고 하는 화자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여기 이제 오타 같아요. 자, 될 이 아니고 자, 되라 하고
자, 땅은 날더러 자, 바람이 되라 하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늘과 땅은 나에게 말을 거는 대상이지만 자연물들이죠. 자, 이걸 우리는 자,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할 거고. 자, 나보고 구름이 되라 하고 바람이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자, 구름과 자, 바람이라고 하는 소재는 아직은 모르지만 자, 무언가 떠다니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휑 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느낌은 들어요. 자, 볼까요? 자,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자, 잡초나 일깨우는 바람이 되라네 라고 합니다. 자, 비개인 나루라고 하는데 자, 나루터라고 하는 게 자, 요시의 공간적인 배경처럼 보입니다. 자, 이 나루가 목계나루예요. 그래서 목계장터라고 하는 요건 이제 시 속의 주요 공간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개인 나루에서 나보고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 라고 또 명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자, 여기 목계나루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을 파는 자, 이 박가분이라고 하는 게 여자들이 두드려서 펴는 그런 이제 화장품을 얘기를 해요. 자,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라고 합니다. 나에게 되라는 게 이번에는 좀 더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볼까? 자, 구름과 바람과 잔바람과 박물장수. 자, 이거는 전부 우리 이 자연들이 나보고 되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공통점이 있죠. 자, 구름 떠다닙니다. 자, 바람 자유롭게 형태 없이 날아다녀요. 자, 잔바람도 마찬가지고 자, 박물장수는 뭐야? 이 장터를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대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뭘 한다는 거야? 자, 유랑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연은 나에게 유랑의 삶을 살라 한다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고 자, 이 이제 이야기는 전부 다 화자의 독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자, 이번에 산과 강이 있는데 자, 이번에 나한테 되라고 하는 자,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들꽃 그리고 잔돌이 되라고 합니다. 자, 산서리가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자, 풀 속에 얼굴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들꽃. 자, 바위 뒤에 붙으라라고 하는 건 잔돌이죠. 언제요? 산서리가 맵차거나 물려올이 모질거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너에게 시련이나 고난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들꽃이 되고 자, 그다음 바위 뒤에 붙어서 잔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삶이냐면 자, 요 땅이 있고 자, 이 땅에 자, 들꽃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잔돌은 어때? 이 땅 속에 박혀서 자, 여기 밑에 더 있겠죠. 자, 땅 속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란 말이야. 이게 뭐야? 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착의 삶을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이번에 산과 강이 자, 나에게 되라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동그라미 친 애들이죠. 정착의 삶이야. 자, 근데 잘 봐요. 자, 화자는 누군가가 유랑의 삶을 살라고 하고 누군가가 정착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 산과 강은 어쨌든 화자와 대화를 내둘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전부 다 화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이 화자는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 사이에서 혼자서 뭐 하고 있다?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랑이 맞나? 정착하는 게 맞나? 요 둘을 고민을 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에 한 이래쯤 자, 천치로 변해. 바보 천치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세속적인 이해와 명리를 벗어버린 존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되어서 짐 부리고 앉아 쉬는 자, 이번에 또 뭐가 되래요? 자, 떠돌이가 되라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것도 박물장수로 방랑하는 삶이니까. 자, 이어서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네. 자, 바람 자유의 대상이잖아, 그치? 유랑의 대상이고 자, 이번에 잔돌은 아까 나온 것처럼 자, 정착의 대상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마지막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유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착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이런 걸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자, 요 부분은 뒷부분이 따로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착과 유랑 사이의 내적 갈등으로 마무리를 하는 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자,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산 날더러 잔돌이 되라네. 자, 요게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죠. 자,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구절과 자, 구조상의 특징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방랑과 정착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이 시에 큰 틀이 잡혀요. 자, 유랑하는 삶은 이제 산설이가 맵차기도 하고 이제 물려울이 모질기도 한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정착을 할까? 아니면 그래도 유랑을 해야 될까? 자, 요 사이를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경림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농무라고 하는 작품을 많이 써요. 이제 썼는데 그 작품도 이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이촌향도 하고 이제 굉장히 살기 힘든 농민들의 삶의 애환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정착하는 사람의 삶의 애환이지만 자, 그 당시에 이제 유랑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삶의 애환을 이런 수미상관과 그리고 자연물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이런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어의 대립으로는 아까 우리 정착과 이제 유랑. 자, 구름바람은 정착을 유랑이죠. 자, 들꽃과 잔돌은 자, 정착의 삶을 상징하면서 자,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드러내지만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나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계장터는 이런 박물장수나 떠돌이와 같은 민중이 한데 모이는 삶의 공간이고 자, 한때는 잘 나갔대요. 자, 근데 근대화의 이후 자, 쇠퇴하게 된 갯벌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고전적 특징을 가진데 사음보의 민요적인 율격, 자, 수미상관 구조, 유산 통사 구조, 그리고 어미의 반복도 있어요. 자, 요 중에 사음보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네. 청룡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바람이 되라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구절을 네 덩어리로 꺼내는 자, 이런 굉장히 이제 고전적이고 이제 민요에서도 한 번씩 쓰는 자, 이런 방식의 운율 형성 요소로 이제 전통적인 느낌을 조금 주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목계장터까지 해서 10강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조금은 압축해서 다시 한 번 더 전달을 했고요. 요 영상을 포함해서 소리가 없는 필기용 영상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차시, 우리 수업 차시로는 이제 대략 한 10개 차시가 있죠. 자, 앞에서 이제 우리 비상으로 수업했던 그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좀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요 보강 영상까지 해서 자, 우리 한 달간 진행됐던 특강 수업은 모두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